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법인세과입니다. 2023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제작 목적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안내 항목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 법인세 신고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법인세 신고 지원 방향, 신고도움 서비스 내용 및 신고 내용 확인과 조사, 추징 사례 순입니다. 신고 지원 방향에서는 신고 납부 안내, 신고 도움 자료 제공, 공제 감면 안내, 세정 지원 방안, 연구 인력 개발 및 세액 공제 사전 심사, 공익법인 서류 제출, 중소법인 신고 편의 제공, 성실 신고와 연계한 신고 내용 확인 실시, 총 8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 납부 안내입니다. 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올해 4월 30일이 휴일이므로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업실적이 없고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과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어려운 세법, 회계 용어를 설명하는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자주 쓰이는 용어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 해당 용어를 설명하는 말풍선이 생성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납부 시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23개 금융기관 CD, 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인 전자납부 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 신용카드 수납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 계산 시 납부할 법인세액은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신고 전 제공하는 신고 도움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자료를 6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탭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안내와 핵심 절세 도움말을 추가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신고시 유의사항과 맞춤형 절세 도움말을 확대 제공하며, 주요 분석 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중소법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중도 높은 항목을 핵심 절세 도움말로 안내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고 참고자료 탭에서 제출 대상 법인을 안내하고 있으니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분석 자료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오던 모바일 안내를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개별 분석 등 주요 항목은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추가 제공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오류 사항을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오류 검증 서비스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전산 검증을 통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 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탄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확대하여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제 감면 안내입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 지원, 투자 촉진 지원 등 18가지 공제 감면 제도를 PPT로 신규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PPT에는 제도의 개요, 적용 대상, 공제, 사후관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였으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시 근로자 수의 구체적 계산 사례 등도 제공할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고용징대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 감면 제도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쇼폼 콘텐츠 10개를 제작하였으니 확인하시어 공제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지원 방안입니다. 국제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1년과 22년 기준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과 코트라,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수보한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으며 그 외에 법인이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신청하면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에 사용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 해당되는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법인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기한이 22년부터 4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4월 30일이 휴일이므로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 서류도 5월 2일까지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22년부터 공익법인은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법인에 대한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중소법인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은 공제감면 전문 상담팀을 통해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청 및 지방청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단 및 노란우산 경영지원단과 핫라인을 개설하여 적시에 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본청, 지방청 핫라인 담당자 현황입니다. 세무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고 내용 확인 실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 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리는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화면 설명, 주요 안내 항목,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 서식, 오류 검증 서비스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입니다. 홈택스 법인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법인세 신고 기간 동안 법인사업자가 로그인 시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접속되며 세무대리인은 홈택스 로그인을 한 후 팝업 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자료를 6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탭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소득률, 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비슷한 규모의 동종업종 영위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한 기업체질 정보를 첫 화면에서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 정보를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 자료 탭에서는 이전 신고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신고한 업종 코드와 세금 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기본사항과 최근 3개년의 정기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전년도 주요 공제 감면 현황과 주요 판매 관리비 및 지출 증빙 수치 현황 등의 최근 3년간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고 참고자료 탭에서는 신고 대상 사업연도의 중간연합세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수집한 2022년 국고보조금 수치 내역, 2022년에 사용한 특정 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21년 말 기준 주주 현황이 제공되니 반드시 신고 전에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2년부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고 참고자료 탭에서 제출 안내를 하고 있으니 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 오류 및 추징 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개별 분석 내용과 업종별, 개정 과목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절세 도움말 탭에서 제공하오니 공제 감면 등이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도움 자료와 연관된 세법 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행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 도우미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메뉴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고도움 자료의 주요 안내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탭의 주요 안내 항목입니다. 빅데이터,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 업종별, 개별 분석 자료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특정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있는 법인에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부 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 처리한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송금 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소득 처분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7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있는 법인. 30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한 법인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송금 불산입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6번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는 지입차주로부터 번호판 사용료, 지입차량 교체 및 명의 이전에 대한 동의비용 등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므로 신고 시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7번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에서는 건설노조 등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고용을 알선하거나 인력을 공급하고 조합비, 발전기금 등을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의 대가이므로 반드시 법인세 신고 시 수익금액으로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 분야 주요 신고 안내입니다. 8번 2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는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2월 결손금이 감액되거나 결손금 소급공제 및 결손보전액 등이 있는 경우 2월 결손금 잔액을 재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3번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 처분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인정 한도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3번 가지급금을 자기주식 취득대금과 상계하는 법인에서는 가지급금 변제를 위해 대표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증여 후 그 주식의 소각에 따른 대가로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변제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표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분석 자료입니다. 133개 업종에 대해 주요 적출 항목을 선별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신고 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검증해서 주요 적출되는 항목을
개정 과목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개정 과목별 분석 항목 안내입니다. 안내 대상 법인은 최근 3년간 조사 등의 검증에서 안내되는 개정 과목 관련 추징 사항이 있는 법인이며 신고 시 유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수익금액, 판매관리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2월 결손금까지 총 36개 개정 과목에 대해 주요 검토 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절세 도움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감면 등 세제 혜택 등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을 확대 안내합니다. 1번 항목의 경우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2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법인 항목의 경우 영상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국외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도 법인세 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공제 감면 항목 위주로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 서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 참고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검증 검토 서식은 전년보다 1종 확대되어 총 22종이 제공되며 대표적인 자기검증 검토 서식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 내역 검토 서식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검토를 통해 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의 계정 과목 및 수령자 검토로 세무조정 누락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 서식입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미수이자 회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 사항 검토 서식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관련 비용 적정 여부, 전용보험 가입 여부, 관련 비용 업무 사용 여부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 계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식입니다. 다음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 서식입니다. 확대된 과세 대상과 인상된 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서식을 잘 활용하셔서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오류 검증 서비스 항목입니다.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전산 검증을 통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 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 명세서 미제출, 최저한 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 감면 중복 적용, 접대비 한도 초과 등 명백한 오류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오류 수정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고 내용 확인 주요 추징 사례입니다.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조정 사례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법인은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함에도 대주주로부터 범위를 초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법 규정을 초과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입금 산입,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의 세무 조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례입니다.
주식 우회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편법 정리 사례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가지급금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보유한 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법인이 주식을 취득, 소각하면서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례입니다. 증여 후 양도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증여 후 양도 거래는 가장행위에 불과하므로 대표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 배당에 해당되어 대표자에게는 소득세, 법인은 원천세를 과세하였습니다. 2월 결손금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실제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해당 법인은 분양사업을 건설업으로 위장하여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전자세금 계산서 등을 분석하여 실제 업종은 부동산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가족인건비 지급 사례입니다. 의료기기 보조시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해당 법인은 해외에 자녀와 함께 장기 체류 중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해외 거래처, 출입국 기록, 해외 자녀 유학 등을 분석하여 가공급여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추징 사례입니다. 연구 전담 요원이 아닌 해외 장기 체류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추징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특허권 등의 양도로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례입니다. 해당 법인은 특허권을 사주 명의로 출원, 등록하고 단기간 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사주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사주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허위로 특허권이 양도된 내역이 확인되어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법인의 업무무관 자산을 계상한 사례입니다. 해당 법인은 고가의 콘도 회원권을 접대 및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 관련 자산으로 계상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및 관련 유지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숙박 내역 등을 수집 분석하여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어 매입세 불공제 및 관련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의 농특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해당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우선 공제해야 하나 공제 순서를 임의로 적용하여 농특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공제감면 신고서를 분석하여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의 농특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해당 법인은 법인 명의로 대출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연말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후 익년 초에 가지급금을 부활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습니다.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사례입니다. 광고업을 영위하는 해당 법인은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유흥업소 등 사적 또는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타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해명 자료 검토를 통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외국납부세액 2월 공제 과다 신고에 대한 추징 사례입니다. 국외 원천 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 비용 차감 없이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이월하였습니다.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추징한 사례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미가입 및 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에 대한 사례입니다. 바이오 디젤 연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법인은 다수의 고가 차량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관련 비용 전액을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 및 차량 운행 기록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현금 매출 누락 사례입니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의류 판매 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취하면서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에게 무상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계상하고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영업권을 편법 증여하여 추징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웹툰 작가의 사례입니다. 창작자가 설립한 법인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창작물을 제공하면서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친인척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슈퍼카와 고가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부당하게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추징된 사례입니다. 지방의 한 건설업체 사례입니다. 주로 광급 공사를 수주하는 지역 토착 건설업체로 민간 수주 공사를 신고 누락하거나 친인척이 소유한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고지원 방향과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법인세 신고 안내 및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